자, 요 본 교재에 있는 것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본 교재에 있는 것부터. 교재 제목이 근거계수의 관계 파트로 가봅시다. 근거계수의 관계 파트에서요. 그 91번, 92번은 제끼세요. 그냥 나오면 그냥 뭐 틀려주시면 어떡해. 그지? 나머지는 앞에서 거의 다 풀어드렸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넘어가고 99번도 그냥 제끼세요. 자, 방정식 활용해서 102, 103은 B반에선 안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끼세요. 아시겠죠? 네. 괜찮아. 너 이거 AB반 강의 영상 보면 여기서는 풀어줬다. AB반에서 풀어줬다. 너 풀어라. 알겠지? 자, 101번은 한번 해봅시다. 101번은. 요거는 요 도형은 왜냐면 여기 끝나는 게 많이 나와. 알겠지? 오각형은 여기 끝이거든? 정오각형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수능 범위까지. 오케이? 딱 2차원 형식을 보고 끝이야. 근데 101번 같이 뭐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라든지 아니면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같은 애들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길이가 얼마래? 4래. 맞지? 정사각형과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이 있다. 호 AC 위에 요 위 어딘가 요 위 어딘가에 있는 점 P에서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위에 있는 점 P에서 오케이. 자 여기서 AD 여기지. 여기다가 수선의 발 하나 탁 꽂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 하나 탁 꽂았대. 그지? 자 얘가 Q 얘가 R이라고 할 때 그죠? 그죠? PQDR이니까요.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다? 5다. 자, 직사각형 PQDR의 넓이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처음 보는 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이거 공부를 했으면 앞에 이거랑 유사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친구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얘는 뭐야? 부채꼴, 즉 원의 일부죠.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이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냥 나오면 무조건 하세요. 아시겠죠? 2번 이 친구의 둘레가 5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뭐로 해볼까? 여기를 x라고 해볼까? 여기를 x라고 해볼까? 세로를 x라고 잡아도 상관없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방금 했다시피 테스트 문제 해설할 때 했다시피 그러면 얘네 둘 가로와 세로의 합은 뭐가 돼야 돼? 둘레의 길이의 반절. 그지? 2분의 5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2분의 5 마이너스 x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요거까지는 중학교 내용이지. 그지? 자, 근데 그럼 얘는 왜 그으신 겁니까? 자, 요 길이가 무조건 얼마예요? 요 길이 무조건 얼마예요? 그쵸, 4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게 자, 요 길이가 4면요. 이렇게 연장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4잖아. 그치? 요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요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길이 4에서 얼마만큼 뺐다? x만큼 뺐다. 그래서 여기 4 마이너스 x. 맞죠? 그럼 요 길이 뭐가 되겠다? 요 길이도 전체 길이가 4니까 4에서 뭘 뺐다? 요 2분의 5 빼기 x를 뺐다. 무슨 말인지 알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2분의 3 플러스 x가 됩니다. 맞죠?
자, 당연히 이게 무슨 삼각형이므로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x의 제곱과 2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을 더하니 얼마가 되더라? 4의 제곱 16이 되더라. 오케이? 알아서 풀어. 이 다음은 알겠지? 이 전개만 하면 되잖아. 전개하면 2차원씩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답은 안 내줄게. 자, 이렇게 해서 x 길이가 나오면 당연히 넓이도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겠지요. 그죠? 자, 이게 풀이 1번입니다. 오케이? 따뜻하세요? 자, 여기서 더 똑똑하게 푸는 방법은요. 더 똑똑하게 푸는 방법은요. 이것도 드라마 보세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할 건이 아니라 득사할건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알아내라는 게 뭐야? 알아내라는 게. 결국 알아내라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이 사각형에 뭘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맞잖아? 그럼 저걸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2분의 5x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오케이? 그럼 아직 확신이 들진 않아. 오케이?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혹시 요 식에서 얘를 뽑아낼 수 있으면 굳이 x가 뭔지 안 알아내도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자, 뭔 말입니까? 자, 일단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8x 나오고 여기 플러스 3x 나오지. 얼마야? 마이너스 5x예요. 전개한 거지. 별거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6 여기서 4분의 9 나옵니다. 맞습니까? 는 16입니다. 16은 날려버릴 수 있게 돼요. 맞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얘야. 맞아? 물론 이걸 풀어서 x가 뭔지 알아낸 다음에 구하셔도 당연히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저걸 물어보는 시점에서 여기서 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어떻게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지? 양변에 뭘 곱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8분의 9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이네. 답이 얼마야? 8분의 9야. 이것까지 볼 수 있으면 정말 상위권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못 봐도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x 구해도 답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정말 상위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알아내라 그랬으니까 이걸 혹시 이 식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대부분은 뽑힙니다. 뽑히게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면 원본이 그걸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케이? 마지막은 그냥 선택이야. 알겠지? 이거 x 구해서 푼다고 뭐 엄청 오래 걸리나? 아니야. 결코 안 그래. 알겠지? 그냥 계산해보면 돼. 근데 이 정도까지는 뭐 원래 문제가 의도한 바는 내가 보기에 이거야. 왜냐면 얘가 너무 이쁘게 뽑혀 나오잖아. 그치? 뭐 아무튼 답은 17입니다. 끝. 자, 100-203은 넘어갈게요. 자, 221페이지는 EDPG 하죠? 그죠? EDPG 하죠?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는요. 자,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요 2차 방정식 파트에 있는 애들은요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게 딱 하나 107번이에요. 107번 아시겠죠? 이 107번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진짜 어려운 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 니들이 혼자서 풀어볼 만해. 알겠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플 시나리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봅시다. 자,
뭐 99페이지부터인데, 그지? 99페이지는 할 게 없고요. 인간적으로 보다가, 그지? 여기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니? 그냥 풀면 되는데, 그지? 100페이지에 얘 넘어갈게요. 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는 2차 방정식 활용은 해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에 해줄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네 판별도 뭐 이게 내가 해줄 게 있나?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뭐 아니면 0이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도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572는 106페이지 572번은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풀라고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굉장히 뻔하거든. 자, 좌변이 무슨 식이 돼 있어? 완전 제곱식이 돼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이 돼 있으므로 우변도 무슨 식이어야겠다? 완전 제곱식이어야겠다. 그지?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한 다음에 우변의 판별식이 얼마야겠다? 0이어야겠다 라고 풀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 오케이? 나는 동일한 문제를 좀 앞쪽에 넣어놨어요. 이거를. 오케이?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원래 생각하는 여기서 요구할 거 원래 요구했던 풀이는 이거 같아. 알겠지? 왜냐면 얘가 비슷한 게 너무 자주 나와서. 자,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a 곱하기 x-2a 플러스 4래. 맞지? 자, 물론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내 생각엔 이게 원래 풀이 같은데. 자, 4를 어떻게? 이항시켜. 반대로. 왜? 여기 인수분해를 해서 줬잖아. 그러면 4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뒤에서 4 따로 붙여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p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를 뺀 식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x-2a. 자, 그러면 이 좌변이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요? 제곱에서 제곱을 뺐으니까요. 그죠?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px 곱하기 p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떻게 되지? 여기서 한번 2 빼고 한번 2 더한 거야. 오케이? 제곱 빼기 제곱.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맞지? 좌변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우변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인수로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오케이? 그렇게 하면 px가 뭔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x-a랑 연결이 됐다고 쳐봐. 오케이? 얘가 x-a고요. 얘는 뭐겠어요? x-2a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제 a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뭐 당연히 반대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 얘랑 연결되고 얘랑 연결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경우에 대해서 a 값들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애초에 어려운 문제예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573번도 572번은 솔직히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573번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풀려면 너무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풀 바에야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모의 값을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라 라는 요런 문제들은 있잖아. 이거 내가 책에서 그냥 뒤로 다 빼놨거든. 2차 함수에서 따로 빼서 설명해 주려고. 그렇지? 여기 나온 김에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파트에서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되게 자주. 그지? 근데 거기서 풀 때랑 여기서 풀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냐면 여기서는 보세요. 581번 하나만 예시로 들어서 풀어줄게. 알겠지? 이것만 풀 줄 알면 나머지 다 똑같이 풀려. 알겠지?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그러니까 일단 얘네 줄은 왜 이렇게 떨어뜨려 썼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묶어서 써볼게. 오케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1 x 이렇게 묶이겠죠. 그죠? 되시죠? 자, 이 친구가 무슨 근을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 맞죠? 그럼 가장 흔한 풀이는 이거예요. 중근이니까 판별식 쓰죠. 아시죠? 그죠? 네, 판별식을 쓰셔서 가운데 놈의 반절의 제곱에서 AC 빼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실수 K에 모든 실수 K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 맞지? 그럼 이게 무슨 식? K에 관한 항등식일 거고 그지?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게끔 A랑 B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게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풀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문제에서 판별식을 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왜요? 얘가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뜻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놈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상수항에 와 있어야 돼? 안 와 있어야 돼? 와 있어야 돼. 맞니? 자, 그럼 가운데 거 절반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죠. 맞죠? 이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요. b는 얼마여야 돼? 2요. 끝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 뭔 말인지 이해됐어? 뭐 얘가 어차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중근을 가진다는 뜻은. 그죠?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저 상수항 부분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582번 동일한 맥락에서 봅시다. 이거 이제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가운데 거의 절반 AK 플러스 B의 제곱을 했더니 K제곱 플러스 3CK 플러스 9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맞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 양의 실수 ABC라 그랬으므로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B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왜냐하면 가운데 AK 플러스 B를 제곱한 게 K제곱 플러스 3CK 플러스 9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A가 1, B가 3입니다. C는요? A, B 구했으니까 이 제곱해서 가운데 것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가 6K여야 되니까. 맞죠? C는 2입니다. 끝입니다.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그죠? 뭐만 안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고.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된다. 라는 사실만 이거 정확히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이 사실만 써먹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 이거 지난번에 주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시나? 결론만 외우자 그랬지.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 그지? 하나만 해볼까? 딱 하나만. 몇 번 해볼까?
585, 586 중에 골라봐. 뭐 해볼까? 586? 오케이, 586 한번 해봅시다. 자, 결론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워두세요. 말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솔직히 말 자체는 외우기 되게 쉽잖아. 판별식이 0이면 된다. 그지? 자, 2x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xy에 대한 두 이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뭘 문자로 잡고 인수분해를 해볼까? 뭘 문자로 잡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까? x? x로 해볼까? y로 하셔도 돼요. 본인 맘이에요. 그래서 그냥 x로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y를 고 7y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고 하면 내림차순으로 다 쓴 거지. 맞지? 자,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이 친구의 판별식은 가운데 거의 제곱 7y 플러스 3의 제곱, 그지?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 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전개해볼까요? 좀 귀찮긴 해도 전개해보면 왜냐면 어차피 얘 판별식 다 써야 되잖아. 그지? 자, 이거 전개 쭉 해보면 49y제곱에서 24y제곱 빼니까 얼마야? 25y제곱. 자, 여기 42y, 그지? 더하기 8y니까 플러스 50y.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그죠? 9 빼기 8k 플러스 9 빼기 8k. 자, 이 친구가 이제 판별식인데, 그지? 이 친구의 판별식이 다시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얘는 D'이라고 해볼게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계산을 해보시면, 그죠?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뭐 여러분 그냥 바로 계산해서 625 아닙니까? 뭐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25의 제곱에서 25 곱하기 9 마이너스 8k를 어떻게 뺐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0 되더라. 그러면 양변 25로 약분을 해주고 시작하면 좀 계산이 편하겠죠. 그죠? 25 빼기 9 마이너스 8k가 얼마더라? 0이더라. 그지? 자, k가 얼마면 되겠다? k가 마이너스 2면 0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1차 방정식 한 번만 풀어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k가 얼마면 인수분해가 된다? 마이너스 2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래서 k에다가 이제 뭘 쑤셔 넣어? 마이너스 2를 쑤셔 넣으면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2를 쑤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따뜻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 삼각형 모양 결정 이거 해줘야 되니? 또 한 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판별식 가지고 이제 그 식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셔서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갑자기 불안하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넘어가도 돼? 오케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삼각형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복잡한 다항식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곱셈공식 변형 써도 되고, 그지? 못 써도 된다 그랬어, 내가. 못 써도 된다 그랬어. 차수 낮추는 거 써도 된다 그랬죠, 그죠? 세제곱쯤 되면은, 세제곱이나 네제곱쯤 되면은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00번은 스킵하세요. X 치세요. 이거 2차 함수 때 다시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603번 한번 보겠습니다. 603번. 자, 이거 일단 암산해보자. 암산해보자. 답이 얼마여야 될 것 같아? 암산해보면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7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 루트 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요.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이잖아. 맞지? 계산해줘? 필요 없지? 여기까지 그냥 할 수 있지.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7이니까요. 선생님 마이너스 7에서 뭔가를 빼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요? 그죠? 자, 유의하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납치 문제입니다. 내 책에서도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그지? 이런 비슷한 거. 뭘 유의하라 그랬냐면 603번 같은 친구는 그나마 착해. 왜? 이렇게 하면 보기에 답이 없어. 그지? 그러면 이제 뭔가 의심이 들겠죠.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얘가 얼마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7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4로 나와있죠. 그죠? 답이 얼마가 돼야 돼? 답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이게 답이 없다고. 맞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항상 이상한 일은 왜 벌어져요? 루트끼리 곱할 때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따뜻해져요? 왜요? 루트끼리 곱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기억나? 일 수도 있다는 거? 언제 이런 게 발생해? 둘 다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저런 일이 발생하죠. 그죠? 만약에 루트 안쪽이 둘 다 무슨 수였으면? 음수였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주 나오진 않아. 그리고 나오면 거의 다 틀려. 특히나 뭐가? 선지에 마이너스 11이 있으면 거의 다 틀려. 그지? 그냥 의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들어있어. 분명히. 첫 번째, 이게 나온다면 아마 좀 뒤쪽에 나올 거거든. 앞쪽에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뒤쪽에 이런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지? 그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돼. 알겠지? 이게 도대체 왜 이 위치에 나왔지?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앞쪽에 나왔어. 다 틀려. 괜찮아. 알겠지? 자, 근데 그리고 지금 한번 봐놨으니까 이제 루트끼리 곱할 때는 한 번쯤 체크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두 근을 한번 찾아보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잖아. 그지? 얘 두 근 한번 찾아봅시다. 근의 공식 이용해서. x가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 16 얼마니? 49 빼기 16 33이지. 그지? 자, 그러면 루트 7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33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루트 33이 대충 6도 안 되는 숫자잖아. 그지? 제가 5점 얼마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33도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니까 얘네들을 곱했을 때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그냥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답이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잘 나오지 않고요. 나오면 아마 미친듯이 오답률이 오르겠지만 치솟겠지만 그죠?
가끔 이런 식으로 선지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알겠지? 이게 만약에 보기에 마이너스 11이 있어. 그럼 오답률이 막 치솟아 무조건, 알겠지?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11이 없잖아? 그러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져, 갑자기 또. 왜? 한번 경험해보면 이거는 풀 수 있어,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냥 두 개가 근 구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해봐, 알겠지? 까먹으면 안 돼. 나중에 이거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정답 모르요 죽이겠습니다. 자, 납득 되셨죠? 그 다음에 605번 이거 책에서 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605번 유사한 문제 해드렸는데 난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시겠죠?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는 0. a가 무슨 수? 양수. 그지? 얘 서로 잠깐만.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잠을 좀 깨고 시작하든지 하다가 a가 양수일 때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8이래요. 맞지요? 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맞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반쯤 외우셔도 좋긴 하나. 그죠? 근데 정석은 다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납득되니?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플러스 얘가 뭘로 변하냐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변해요. 맞죠? 둘 다 양수니까 절대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 얘가 얼마다? 8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A죠. 그죠? A랑 8이랑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8이 A가 되고요. 그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A가 8이었잖아.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4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처음에 뭐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 두근이다. 양수다 라고 하고 시작했잖아. 곱했더니 무슨 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네. 말이 안 돼. 그죠? 예, 지우. 말이. 2번. 오케이? 자,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다. 자, 얘는 그냥 보자마자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이란 얘기인데. 그지? 맞지? 얘가 사실 마이너스 A잖아. 따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는 A니까. 맞지? 마이너스 A가 8이다.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이죠. 말이 안 돼요. 빼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3번.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알파를 양수라고 쳐볼까 그러면? 알파를 음수라고 쳐보고 베타를 양수라고 쳐볼까? 그럼 뭐가 돼? 제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8이다 라는 결론으로 바뀐다고. 맞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두근의 차를 알려준 거지? 그지? 두근의 차 공식 외워놓으면 좋다고 했지? 그지? 두근의 차 공식 뭐였다? A분의 루트 D. 그죠? A1이니까 그지? 루트 만 쓰면 되겠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A가 8이다. 연변 제곱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이 튀어나올 거고. 그죠? 풀면 A 값이 나오겠지.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알려주면 열의 9은 뭐라 그랬어요? 열의 9은 차 알려준 거랑 똑같다고. 맞지? 그냥 차로 바로 들어가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얘도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내가 스카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스카이 이론 알아?
서울대를 다니는 애들은요 자기가 스카이 다닌다고 말을 안 해요. 무조건 뭐라 그래? 나 서울대 다닌다고 그러지. 그지? 나도 서성한 다닌다고 말 안 해. 성대 다닌다고 그러지. 그지? 성대가 제일 낫죠. 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스카이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놈들은 다 어디야? 어디 다니는 애들이야?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봐봐. 최고창이 대부분 무슨 수야? 양수지. 최고창을 안 알려줬어. 그럼 대부분 최고창이 음수인 경우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다라는 말이 없어. 대부분은 양수로 주잖아. 그치? 최소한 양수라고 주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대부분은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 그치? 얘네도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둘의 부호가 똑같으면 이런 걸 안 주겠지. 이 조건. 그치? 다른 줄만한 조건이 훨씬 많은데 굳이 이렇게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나오면 거의 다 3번 케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물론 정석적으로 따지려면 1번, 2번을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긴 해. 알겠지? 왜냐면 열에 하나까지는 아니고 100에 요거 알려줬을 때 100에 한 문제 정도는 진짜로 1번 아니면 2번인 경우가 있어. 정확히 말하면 1번 아니면 2번이 아니라 1번이랑 3번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와요. 진짜 가끔. 네. 물론 그러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예요. 더럽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진짜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서 정석은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이 동네에선 그런 정도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알겠지? 대부분 3번이야. 그냥 얘 나오면 두 분의 차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근각의세 관계 이용해서 완전히 세워봐 뭐 이런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서. 자, 다음에 두근 알려줬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봤죠. 그죠? 610번 같은 거. 그냥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610번 같은 거. 아, 잠 좀 깨워줘야 되나? 좀 깨워줘야 되나? 잠 깨워줄 만한 뭔가 재밌는 얘기 없어요? 없으려나? 생각이 안 나. 요새 맨날 너네 잠 깨워주려고 맨날 광대처럼 재밌는 얘기만 찾아내고 있단 말이야. 또 막상 이렇게 필요할 때가 되면 생각이 안 나. 가슴이 아파요. 자, 요새 벚꽃이 막 피고 있잖아. 그지?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왔거든. 오전에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우리 벚꽃 구경 가자. 찡얼찡얼 하는데 여자친구가 걷기 싫다고 꺼지라고 그냥 가버렸어. 너무하지 않니? 그 대신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거 해줬거든. 요새 그거 유행하잖아. 지브리 챗GPT로 그거를 내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해서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올렸어. 근데 이제 요새 그런 말이 많더라고. 뭐지? 그 챗GPT가 그 지브리가 막 유행을 하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엄청 여성분들이 남친 사진을 프로필에 막 올리기 시작했대.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원래 조금 남친의 외모가 쪽팔려서 올리지 못했던 분들이 지브리로 해서 올리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뭔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도 지브리를 올리잖아. 근데 잘생긴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지브리로 바꾸면 다운그레이드 된다 외모가. 약간 진짜로 너무 잘생기면은 그 지브리 필터 끼고 하면 오히려 그림이 외모가 다운그레이드 돼. 뭐 예를 들면 차오는 같은 사람들 돌려보면 진짜로 다운그레이드 된 게 나와. 그래가지고 진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다들 그
지브리 사진 올릴 때 좀 못생긴 사람들은 그냥 지브리 사진만 올리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지브리 사진이랑 옆에 지 원래 원본 사진을 비교해서 올린대. 한번 봐봐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 근데 뭔가 요새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를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맞는 말 비교 사진 같이 올려 잘생긴 사람. 자 110만 원.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인데 그지? 여기서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3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계산해봐 라고 합니다. 그죠? 근계관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근계관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통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계산하기 쉬운 꼴은요. 그죠? x제곱 뺀 뒤에 상수항이 1일 때 계산하기 쉽습니다. 왜요? 이건 알지 이제. 이건 내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지. 뭐 하라는 거야? 여기는 알파 대입한 다음에 양변 뭘로 나누라는 거야? 알파로 나눠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얼마야? 0이야. 맞니?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얼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6이라는 사실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 맞죠? 여기서 얘네 둘을 묶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얘네 둘을 묶으면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얘 얼마라고? 6. 얘 얼마라고? 6. 얼마야? 24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건 뭐 보고 눈치채야 돼? 알파분의 1? 1? 그냥 눈치채셔야 돼. 이건 경험치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각에서의 복잡한 계산 그다음 거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눈치야 눈치. 경험치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611번 같은 경우는 2차식 분모 분자에 다 2차식이 있잖아. 그지? 그지? 근각에서의 관계도 못 쓰잖아. 베타가 있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차수를 낮춰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611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대입하시면 뭐가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7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맞습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7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대신에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7을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대입하는 순간 뭐가 돼 얘가? 그냥 알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맞습니까? 뭔 말인지 나도 되시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차수 낮추는 거. 그지? 자, 얘를 뭘로 나눠? 알파 마이너스 7로 나누지. 맞지? 얘도 알파 마이너스 7로 나누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도 되셨죠? 그래서 앞에 것도 1, 뒤에 것도 1, 답은 2입니다. 그냥 차수 높으면 뭐 하시면 돼요? 낮추시면 돼요. 오케이? 그 610번은 진짜 특이 케이스이고. 오케이? 610번도 사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차수를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냥 통분해 버리면 안 됩니까? 얘랑 통분하시면요. 알파분의 3알파 제곱 플러스 3이 돼요. 맞습니까? 요거 똑같이 차수 떨구기 해보면 이거 방금 전이랑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유형 16번에 모든 친구들도 다 이렇게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계산을 해야, 그지? 우리 계산을 할 만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계산을 하셔도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근데 다만 계산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죠? 이걸 언제 일일이 전개하고 있을 거야.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이제 차수 떨어뜨리기만 하면 별로 계산할 게 없는 문제들이라서 한번 쭉 넘어가 볼게.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서 자, 근의 B 주어진 경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책에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좀 해봤지, 그지? 두근의 B나 두근의 차 이런 거 주어진 경우, 그죠? 해보셨죠?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여기다 적어놓은 스카이를 보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갈 수 있다면 스카이 중에 어디를 가고 싶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스카이.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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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가고 싶어? 그치?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심지어 점수로는 서울대 점수가 남아 돌 때도 서울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난 정수대학 갔거든. 정수가 뭐 남아 돌아가지고 이 정도면 서울대도 갈 수 있지 할 때도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수과목을 안 해서 갈 수도 없었지만 그랬다. 연고대가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뭔가 대학생활 하기. 그렇지 않니? 내가 대학교 가서 느꼈던 거는 서울대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624번 한번 가봅시다. 자, 624번 한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두근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죠? 대부분 B나 차나 뭐 아니면 이런 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합곱은 줘, 안 줘? 잘 안 주죠. 왜요? 근거계 세범들 준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합곱은 잘 안 줘. 대부분 뭘 줘? 차 아니면 B 이런 걸 줍니다. 자, 그럼 B가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B가 나오면 두근의 B가 624번에서 두근의 B가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래. 그지?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일치한다로 푸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비례상수 배웠지, 비례상수. 너는 2K 대 3K로 봐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는 거야. 6K를 비례상수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알파 대신에 뭐 쓰겠다? 2K 쓸 것이고 베타 대신에 3K 쓰겠다라고 해서 풀면, 그죠? 자, 둘을 더하면 5K죠. 그죠? 이게 두근의 합이잖아. 그지? 그게 624번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플러스 4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합니다. 맞죠? k가 얼마예요? 2구나. 그래서 두근이 얼마랑 얼마다? 4랑 6이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두근이 4, 6이니까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4일 것이고 이게 실제로 계산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죠. k는 얼마? 22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B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626번처럼 조금 성가신 친구가 나오면 626번 같은 경우엔 뭐라고 돼 있어? 한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을 때 그러면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근을 놔볼까요? 알파 베타 대신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선생님 저는 다른 문자 쓰고 싶은데요. A 쓰면 뭐 여러분 마음이죠, 그죠? 그냥 난 알파로 쓰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뭐여야 하고 2K여야 하고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은 알파 세제곱일 거 아니야. 알파 세제곱은 얼마여야 한다? 8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럼 알파가 얼마겠어요?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 이겠죠 뭐. 이 말고도 더 알파는 무슨 수? 실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근이라고 했어요. 이거 참고로 실근 조건이 사라지면 갑자기 킬러로 변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져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알파가 2구나. 그래서 한 근이 2면 나머지 한 근은 뭐다?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K가 얼마가 되겠다? 둘 더했으니까
K가 6이니까 K는 3이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K가 3인 걸 이용해서 밑에 거 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거 또 풀 때 두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단 뭘 하는 편이 좋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겠죠? 그죠? 답이 얼마다? 9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627번 차 알려줄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차 알려주잖아 이런 식으로. 두근의 차가 얼마다? 4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풀어도 괜찮아. 한근을 알파면 나머지 한근을 뭘로? 알파 플러스 4로 놓고 풀면 안 됩니까? 이러면 빼면 4잖아요. 맞죠? 이렇게 풀면 당연히 문제가 풀립니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되나? 두근의 차가 4래. 무슨 공식 외우라 그랬지? 차 공식 외우면 좋다 그랬잖아. 그지? 두근의 차가 4래. 아, a분의 루트 d가 얼마다? 4다. 바로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봐봐. 보자마자 아, a가 1이니까요. 분모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루트 d만 바로 써봅시다. k 플러스 3의 제곱에서 4ac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얼마겠다? 두근의 차가 얼마니까? 2니까 2겠다. 이거 풀면 돼요. 그냥. 양면 제곱하면 이 루트 안쪽이 얼마여야 되겠다? 4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쉽잖아. 그지? 복잡한 계산 따위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차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차 공식 생각해서 풀어봐. 알겠지? 자, 629번. 두근이 연속인 정수일 때 하나를 n, 나머지 하나를 n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안 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연속이란 얘기는 두근의 차가 얼마란 얘기일까? n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차 공식이 써서 그게 1이다 하고 푸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가 쉽겠어? n 플러스 1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다 해서 풀래? 아니면 그냥 두근의 차가 1이겠지 뭐 이러고 풀래? 푸셔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지?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32번 또 나왔네요. 그죠? 또 나왔네요. 이제 외워놓으면 좋아. 알겠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알려줬다. 이거 뭐라고? 차라고. 오케이? 앞에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죠? 네. 631번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알려줬네. 아 몰라 차겠지. 찍고 풀면 대부분 맞아. 알겠지? 한 100에 한 95 정도는 맞아. 알겠지? 5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려야죠. 거의 5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A반에서도 풀기에 좀 빡세.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나오면 두분의 차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632번은 아까 풀어줬잖아. 그지? 똑같잖아 얘는. 얘도 요새 왜 이렇게 책을 대충 만드는지 모르겠어. 너무 대충 만들지 않니? 나도 이거보다 성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마플 시너지 이 제작자들 말하는 거. 자, 631번 한번 해볼게. 631번만.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냥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이제 바로 그냥 두근의 차로 바꿔 쓸게요. 괜찮죠?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9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그럼 되시죠? 자, 두근의 차가 9라고 알려줬으니 두근의 차 공식 바로 씁시다. 오케이? a분의 루트 d 49 빼기 4a가 9다. 맞지? 양변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4a가 81이다. 맞죠? 자, 이 항에서 풀면 얼마니? 32가 마이너스 4a. a가 얼마여야 되겠다? 마이너스 8이어야 되겠다라고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맞지? 물론 이거를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개해서 풀어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반은 좀 똑똑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x에다 얼마를 대입할 생각을 하면 좋다고요?
1 대입하면 답이라고요. 근거계수의 관계 할 때 해줬죠? 그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입니다. 답은 2번. 이러고 사실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뭐만 알고 있다면 얘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대부분은 차라는 조건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 실근 절대값 조건 이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유형 19번도 뭐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죠.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계수를 한번 알아내봐라 라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갈게. 자, 뭐 방정식 세우는 것도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네. 근데 뭘 한번 해보면 좋냐면 요거 계수 잘못 보고 푼 거 있잖아. 118페이지에 221번. 그지? 요거 654번이나 655번은 쉽거든? 솔직히 말하면 쉽거든. 그지? 뭐예요? 뭐를 잘못 보고 풀었다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예를 들면 654번에서 x5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푸는데 예빈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열받지 않니? 이렇게 잘못 보고 풀어 이 등신들은. 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 보고 푸시면 안 돼요. 그죠? 시험 때 이러면은 내가 뭐가 될 텐가?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잘못 보고 풀었어. A를 잘못 보고 풀었어. 그 뜻은 뭐는 똑바로 보고 풀었다는 거야. 그렇지. B는 똑바로 보고 풀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어요? B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훈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대. 거꾸로 말하면 얘는 뭐는 똑바로 보고 푼 거야? A는 똑바로 보고 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대신 656번처럼 뭐를 잘못 보고 푼? 이게 진짜 미친놈인데 근해 공식을 잘못 생각해서 풀었대. 그지? 이건 진짜 죽여야죠. 어떻게 근해 공식을 헷갈릴 수 있어? 그죠? 네. 근데 근해 공식 잘못 보고 푼 것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자, 근해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뭘로 잘못 보고 풀었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죠? 자, 이거 잘못 보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풀이법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물론 대부분은 얘로 나오긴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마이너스 한 2ac로 하면 안 되나? 근데 뭐 아무튼 자, 이거는 풀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근해 공식을 잘못 보고 풀면요, 뭘 이용해서 풀면 좋냐면 얘네들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새로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정신 차려.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알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새로 유도를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근이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와 그지? 나머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새로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B, C가 다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맞지? 이 상태로 요 근해 공식을 가지고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3이다 라고 해서 풀기에는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할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자니 미친놈이 애초에 근해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똑바로 된 근과계수의 관계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항상 새로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돼? 더하면 두 근의 합이 나오는데 두 근의 합이 2a분의 마이너스 2b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죠. 자, 근데 두 근이 뭐랑 뭐로 주어져 있지 지금? 마이너스 2랑 3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지?
두근의 합이 얼마야? 1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1일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 납득되세요? 자, 두 번째 얘네 둘을 뭐 해봐? 곱해보는 거야. 오케이? 곱해보면 알파 베타는 자 이거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 분해가 나오고요. 그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 빼기 이 루트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b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사라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써줘? 필요 없지? 이해할 수 있지? 그지? b제곱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를 뺀 것만 남습니다. 맞죠? 그럼 뭐가 돼? 그냥 ac가 돼. 맞아? 그럼 이거 약분 할 거 다 하면 어떻게 돼? 4a분의 c가 됩니다. 맞죠? 우리가 알던 근각에서의 관계랑 조금 달라졌지. 원래는 a분의 c잖아. 그지? 이게 달라지는 거야. 둘 중에 한 놈은 다르게 돼요. 오케이?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원래 두 근이 잘못 구한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었잖아.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a분의 b가 얼마야? a분의 b는 마이너스 1이고, 맞지? 그럼 우리가 b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요 식에서 c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마이너스 24a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이용해서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ax 제곱 마이너스 ax 그지? b 대신에 마이너스 a 제곱합니다. c 대신에 뭘 마이너스 24a는 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이 친구를 가지고요. 그죠? 이 친구를 가지고 a로 묶을 수 있겠지. 그지? a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거고요. 그죠? 되죠? 자, 얘의 두 근이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알파랑 베타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봐 라는 건데 맞죠? 자, 물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4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고 그지? 근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a 날리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답이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집중력의 한계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몇 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가서 진도 한번 나와봅시다. 아시겠죠? 쉬었다 봅시다.